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11일 중국 본토 증시는요 모두 하락했고요. 홍콩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들 의견부터 들려드릴게요. 하이통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산시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하는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제 성장 CSI 300 중에서 성장주 중에 롱토 하면 이제 성장주 중 선도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용 대가리예요. 용두. 주목을 하라고, 투자기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홍콩 증시도 브리핑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홍콩 증시가 오늘 오른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영국 규제 당국이 이제 은행들 HSBC랑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들한테 배당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개선됐을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영국 이제 레귤레이터들이 HSBC랑 스탠다드 차타드한테 디비덴드 페이먼트를 내년부터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각국의 규제 당국에서 은행들이 이제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거나 제재를 하던가 했고요. 그건 이제 현금 확보하는 차원이었죠.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배당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 시장 얘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단양 투자의 이제 한 CIO께서는 차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CPI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죠. 2009년 11월 이후에 처음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를 나타낸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하는데요. 통수어라고 합니다. 이제 통화가 수축됐다, 디플레이션 이런 의미인데,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혹시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 A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또 홍콩이랑 이제 중국 증시랑 오늘 또 엇갈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샹비 A구에 비해서 항생지수 更为国际化, 항생지수는 좀 더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 있다 때문에 투자자 구조가 좀 더 다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의 이제波动하면 변동입니다. 파동인데 직독하면 변동의 정도가 A구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 변동성이 홍콩 지수보다는 좀 심한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룬동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도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니오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는 중국 전기차 주식이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 하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정도 되겠네요. 니오가 이제 오늘 아침이요. 니오가 6천만 주 미국 예탁 증서 American Depository Shares를 미국 예탁 증서를 이제 발행을 한다, 오퍼링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곧 6천만 주를 증자한다, 이 얘기인데요. 니오는 6천만 주를 미국 예탁 증식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메인리 R&D 신제품과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연구 개발에 쓰고, 그리고 영업망을 확장하고 마켓 침투를 이제 강화하는 데 쓴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주간사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900만 ADS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랑 CICC 홍콩증권이 주간사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증자한다는 소식들이, 자금 조달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샤오펑도 4천만 주, 그리고 리오토는 4,700만 주 셀링한다는 뉴스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50억 달러 유상 증자를 발표했었죠. 예. 전기차 업체들이 올해 크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유상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증자를 하는 듯한데요. 또 사업 확장의 목적도 갖고 있겠죠. 테슬라는 올해 650%, 니오는 1000% 이상, 그리고 샤오펑과 리오트는 100%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량을 130만 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130만 대 정도 판매량을 예상한다고 얘기한 그런 소식도 나왔었네요. 이어서 노무라가 중국 주식을 이제 내년에 좋게 봐가지고 뉴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이 노무라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가 이제 한국이랑 또 아시아증권을 전부 추천을 하면서 한국이랑 또 중국을 또 특별히 멘션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인공지능과 여기 Artificial Intelligence, 5G, 그리고 Electric Vehicle, 그리고 메디컬 기술, 전기차, 이런 분야들을 노무라가 좀 조명을 했고요. 종목도 좀 언급을 했네요. 중국의 텐센트, 평안보험, 그리고 중국 공상은행, 징둥닷컴, 등등, 안타스포츠도 있고요. 이렇게 종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얘기도 했으니까 잠시만 언급을 하자면요. 상하 이코노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성장주와 좀 디플리 시클리컬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경기 회복으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기아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이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주요 리스크로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한일 무역 갈등들을 리스크로 꼽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대형 기술 기업 규제도 이제 리스크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고수칭 은보감의 주석도 이제 대형 핀테크 기업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는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전에서도 이제 플랫폼 반독점법도 내는 적이 있죠. 엔트그룹이 상장이 연기된 적도 있고요. 이렇게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대형 핀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노무라나 이제 글로벌 뱅크들도 이걸 이제 리스크로서 눈여겨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중 관계 소식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 14명을 제재한 것에 대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주된 책임을 진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 기구 인사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포함됐을 거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요, 이제 미 무역대표부의 대전 강경론자인 캐서린 타이라는 분을 이제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분 대만계로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통화죠. 이제 중국어에 능통하고요, 영어도 능통하고 예일대 졸업하시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 물론 이제 좀 장관급의 인사로 발탁되기에 앞서 맡았던 이제 지위가 이제 연방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수석 고문이셨는데요, 무역 고문이셨는데 좀 갭이 있긴 한데 그래도 민주당 쪽이나 공화당 쪽에 전반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좀 무난하게 이제 무역 대표부 USTR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 무역 한때는 이제 중국에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왔어야 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던 소식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하 이코노미 마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